내 누군지 아나? 에? 내가 이 새끼야 너그 서장이라 임마. 어떻게? 너그 서장 남천동 살지? 에? 예, 예. 내가 임마 너그 서장이라 임마. 어저께도 에? 같이 밥 먹고 에? 사우나도 같이 가고 에? 임마 이 개새끼. 진보의 위기는 진보가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었다는 것과 도덕적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PCPC 거리면서 진통을 겪지만 종주국의 미국의 상태는 더욱 처참합니다. 힐러리는 PC 위선에 대한 후폭풍으로 2020년도 대선 불출마까지 선언할 정도로 컸죠. 현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 상황과 비슷하게요. 힐러리의 소시민을 응원한다면서 정치자금을 월가의 거대 금융기업들에게 슈퍼팩이라 불리는 정치자금을 받았고 2004년에 동성결혼을 반대한다고 했다가 이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으니 2008년에 동성결혼 성소수자 인권 지킴이로 나섰던 사건도 같은 위선적 형태의 일침을 했죠. 이렇게요. 이놈의 진보바닥은 위선을 안 깔면 공천을 못 받냐? 라고요. 현 미국 대통령은 사람들은 이 모 같은 위선에 진절머리가 나고 도덕선생짓 하면서 사람들 검열하는 것을 두고 니들은 그렇게 똥꼬쇼로 하지만 나는 이렇게 돈이 많다. 난 내 돈으로 정치한다. 라는 솔직한 말에 사람들은 매료가 되었죠. 그가 표로 삼은 건 있는 그대로의 세상입니다. 오히려 미국 급진좌파의 아버지인 사울 알린스키가 쓴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에는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는 표를 충실히 따른 것은요. 석사 논문으로 알린스키를 쓰고 그게 들통나서 빤스를 한 힐러리가 아니라 트럼프였죠.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해석해 볼게요. 최근 성매매 여성 재활 비용에서 성을 사는 사람이 문제냐, 성을 파는 사람이 문제냐로 대판 싸웠죠. PC주의자들은 성매매 여성들은 무고한 피해자고 성을 사는 남성들의 더러운 성욕으로 농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매매 여성들은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요.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그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쪽에 종사 안 하고 중소기업 다니면서 뼈 빠지게 일하는 여성들은 뭐가 되냐는 공정성 문제도 나오지요. 하지만 절대로 이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들으니까요. 그럼 성별을 바꿔서 성매매 남성들에 대한 문제를 왜 언급하지 않냐라고 하면 대답이 없죠. 성매매 여성들에게 재활 프로그램을 돌린다면요. 성매매 남성들에게도 돌려야 되는 게 아닌가요? 성매매가 문제라면요. 남성들이 성을 파는 것은 자발적이고 여성들이 그러는 건 비자발적인가요? 위선이죠. 이게 진보바닥에서 벌어지는 일이고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더 나은 진보를 상상하라. 이 책은 PC의 등장 배경부터요. 그들의 논리와 그에 대한 논파, 위선과 맹목적 믿음에 대한 카운터펀치를 날리는 책입니다. 만약 PC가 시민단체가 아닌 의회에 진출할 경우 어떻게 진보바닥이 터질지에 대해서도 기술해놨죠. 물론 해결 방법 또한 기술해놨으니 영상 계속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정의와 평등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구호가 있습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입니다. 같은 범주에 있는 것은 같게 취급하고요. 다른 범주에 속하는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가볼게요. 형법 제261조 무기를 들고 폭행하면 특수폭행으로 가중처벌을 받죠. 하지만 운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들끼리의 주먹싸움은 그보다 처벌이 약하죠. 똑같은 폭행이니 처벌이 같아야 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무기는 살상력이 높으니 다르게 처벌하는 것이 맞죠. 그것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의 의미입니다. 그럼 남녀관계로 이걸 풀어보죠. 남녀는 같은 범주에 넣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범주에 넣어야 할까요? 완벽하게 같지도 않고 완벽하게 다르지도 않고 여기에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요새 주류가 되는 남녀는 상당한 갈등 상황이고요. 둘 중에 하나가 뒤져야 끝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같이 실업에 공포가 있고 노년의 빈곤에 대한 공포가 있는 범주로는요. 같은 것은 같게가 말이 되죠. 방금 한 말이 남녀 간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고요. 이 책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러기에는 강을 너무 많이 건넌 걸까요? PC의 탄생은 전 세계적으로 높아져가는 대학 진학률의 한 몫을 했죠. 대학에 처음 와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요.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싫어하고 내가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을 찾는 겁니다. 그 방법은 세상과 나의 조율을 하는 거죠. 하지만 대학은 실업도 없고 노숙자도 없고 고독자도 없는 특수한 테마파크 같은 곳입니다. 알긴 알지만 어렴풋이 느끼고 있을 뿐이죠. 자아는 나라는 개인의 인식, 즉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 걸 알고 나아가 지역사회 현안에 대해서 탐색하고 더 나아가서 국가정책이나 대외 외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정상이죠. 하지만 대학에 처음 들어와서 자신이 부유한 중산층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요. 자신의 정체성이 피해자의 서사로 점철되어 있으며 여기에 대해 투쟁해야 한다고 교육을 받습니다. 자아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까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에 매몰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개인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현상이라면 다시 한번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되는 거죠.
호족들의 담론이 되어버린 것이 오히려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추진력을 잃게 만들어버렸죠. 인종별로 싸우고 일반과 이반이 싸우고 세대별로 싸우고 남녀가 싸우고 앞으로 저출산으로 인해서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이 될 것이고 AI 등장으로 인한 실업으로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이 될 건데 여기에는 무서울 정도로 공감 능력이 없죠. 이들이 즐겨 쓰는 구호가 있는데요.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들은 이것을 나의 개인적 특성은 정치적 투쟁으로 뺏어야 한다 라고 해석하죠. 그래서 나의 개인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투쟁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의 배타성을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정치적 활동이라는 것은요, 다시 말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다 라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최근에 나온 짤 한번 볼게요. 다시 말해 내가 이렇게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를 말하는 건 내가 정치적으로 상당한 진보다 라는 표식입니다. 정치적 활동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표식.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더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마, 니는 누군지 아나? 내가 마, 너은 진보랑 마, 어저께도 퀴어 축제 참여도 하고, 어이? 난민 창성도 하고, 어이? 다 했어, 마! 이겁니다. 여지껏 진보라고 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다르죠. 빅민천의 아버지라 불리는 재정구 선생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재정구 선생은 국회의원이란 자리까지 올라와서요, 빅민천에 직접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의 의식주를 도왔던 사람이고,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고 무거운 짐을 진 몇 안 되는 사람이죠. 우린 재정구 선생을 두고 이를 진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내가 진보다. 그러니 나는 이런 것에 동의한다. 가 아니라 난 이런 것을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에게 진보라고 말한다. 가 정상이죠. 다시 말해 지금의 진보 정치 활동이란요. 사실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표현하는가.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비춰주길 바라는가의 문제일 뿐이라는 겁니다. 미국 내에서 이런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들이 하는 말의 공식을 발견했죠. 바로 A로서 말하는데 네가 B라고 말하는 것은 나를 모욕하는 것이다 입니다. 정상적이라면요, 토론할 때 난 A라고 생각해, 근거는 B야 하는 게 맞죠? 사람의 성격이 모두 다르듯이 생각도 모두 다를 수가 있죠. 매일 다양성을 강조하면 뭐합니까? 자기 의견에 반대하면 성차별주의자가 되는데 그 잘난 다양성은 나한테는 적용이 안 되나 봅니다. 애초에 PC의 목적이 앞서 말했듯이요, 자기 표현이니 설득할 필요가 없죠. 나의 의견, 나의 정체성은 삼위일체인데 나의 의견에 대해서 딴지를 걸면 나를 부정하는 것이다 라는 논리가 들어가 버리니 성스러운 의견과 천박한 의견 두 개밖에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남 깎아내리면 자기가 올라가는 인간의 더러운 습성까지 묻어버리고요. 왜냐하면 이건 자기 표현이니까요. 얘네들이 사람들 빈정상하지 않게 설득하는 거 보셨어요? 그래서 대안이 뭐냐?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다양성에 대한 허용은 역설적으로 동질감을 강조하는 데서 나오죠. 나는 무엇이다. 그러니 내 말을 따르라. 가 아니라 나는 당신과 같이 실업에 떨고 있고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다. 나는 당신과 같이 싸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나중에 내가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대해서는요, 싸운 동지애도 있는 것이고 얘가 동성애든 난민이든 LGBT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동성애에 부정적인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 같은 퍼레이드만 안 해도 지지하겠다는 사람들 많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유머를 사용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홍석천 아저씨의 포지션이죠. 눈깔 뒤집고 사람 증오하는 것도 아니고요, 86세대들이 매일 하는 심파극도 아니고 유머로서 그 사람 자체가 좋아지는 방법도 있지요. 물론 당한 게 많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 사람들을 설득하기엔 이것만한 것도 없죠. 어려운 일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정체성에 더욱 중립적인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 그레타 툰베리, 이 소녀가 화제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이렇게 노빠꾸 주장을 하는 시민운동 세력이 국회에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운동과 의회 정치는 무엇이 다를까요? 답은 더 나은 진보를 상상하라, 이 책에 있습니다. 설득하지 않는 자기 표현으로 세상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필로소피에서 나온 더 나은 진보를 상상하라, 같이 읽고 생각해 보실래요? 상당히 얇은 책입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는 더 재밌는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